안녕하세요. 천약사입니다. 겨울 되면 손발이 차가워서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수족냉증, 저체온증,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겨울만 되면 아주 추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수족냉증이 많으신데 오늘은 이제 그 수족냉증으로 이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겨울에 누구하고 손 차가우신 분들 악수만 할래도 참 미안할 때가 있죠. 그런 저체온증이나 수족냉증이 왜 올까?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대략. 첫 번째는 내 몸의 영양 상태는 충분한데 심장에서 피를 뿜어줘서 잘 나가고 있는데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어딘가 말초가 이제 이런 데가 막힌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어열제나 한방에서는 단몸이라고 하는데 그 단몸을 제거하는 그런 약재를 쓰면 이게 이제 뚫리면서 저절로 손발이 따뜻해지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비교적 영양 상태가 좋고 심장 파워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한방 이런 거 조금만 써주면 이제 효과가 이제 빨리 나오는 편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양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약해서 평소에 먹어도 잘 체하고 이러니까 부담돼서 먹는 음식 양이 적고 소식을 하고 많이 못 먹고,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소화돼서 흡수돼서 그게 결국은 우리 몸에 진액도 되고 혈액도 되고 호르몬도 되고 모든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그 재료가 되는데 원천적으로 먹는 게 부실하니까 영양 상태가 부족하고 혈이 부족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여기 심장이 펌프질을 해도 혈액 전체량이 부족하니까 이쪽 손발 쪽으로 내려오면 혈액이 부족하니까 좀 서늘해져. 그래서 이제 수족냉증이 오는 건데, 보일러로 비유를 하면 보일러 모다, 물 돌려주는 모다가 이 심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고, 보일러 호스 속의 물이 우리 혈액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혈액이 부족한 사람은 이 호스에 식게해서 에어가 찬 거예요. 에어가 차면 아무리 모다가 돌아가도 이쪽으로 잘 흘러가질 않죠. 에어가 찬 부분은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거기 아무래도 물이 덜 흘러가서 온도가 제대로 온돌이 따뜻해지지 않듯이, 우리 혈액도 먹는 음식이 부실한 분들은 혈액이 충분치 않으니까 심장이 아무리 펌프질을 해서 피가 흘러나가도 전체적으로 이쪽 혈액 양이 부족하니까 체온이 안 올라가서 서늘해지죠. 그런 분들은 이제 한방으로는 이제 보혈제 같은 것도 쓰면서 또 순환시켜주고 심장 파워 올려주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써야지 이제 개선이 잘 되고요. 또 세 번째 체질이라면 약간 좀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고방에서는 이제 고름병이라는 게 있어요. 후세방 한의사분들이 하는 이제 후세방 쪽에서는 고름병을 잘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질은 한약으로 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냐면, 고름병 있는 분들은 고름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흉부 위쪽으로만 열이 꽉 차 있고 손발은 싸늘해요. 그래서 상열하한이라고 하죠. 상열한행, 상열하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에너지가 위쪽으로만 다 여기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에너지가 혈액 이쪽으로만 몰렸으니까 머리 회전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말을 하면 아주 청산유수고, 말싸움에서 이런 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머리 회전이 빨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진단할 때 이렇게 얘기해 보면 말을 엄청 잘하시고, 또 손발은 싸늘하니까 이게 손발 움직이는 건 싫어서 운동은 별로 또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움직이는 거는 별로 싫어하고, 그런 분들은 여기로만 이제 열이 몰려 있고 또 이쪽은 싸늘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약을 이제 먹으려고 진단을 해보면, 손발이 싸늘하니까 이제 우선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인삼, 녹용, 부자 이런 뜨거운 열 내는 약을 막 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먹었을 때 이로 열이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열이 올라와서
여기로 열이 가기 전에 이 머리 쪽 위쪽으로 열이 올라와서 머리가 아프고 열 나고 두통이 오고 해서 그 약을 못 먹어요. 비싼 보약 갖다 놓고 못 먹는 경우가 대개 이제 이런 고름증 체질인 경우가 많아요. 또 거꾸로 여기만 이제 열 있는 걸로 진단하고 여기 열을 좀 식혀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요거 열 꺼주는 약을 쓰면요 거꾸로 손발이 더 싸늘해져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름증 있는 분들이 이 수족냉증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 고방에서는 이런 과립 형태로 뭐 당사오라든지 뭐 또 오수유탕이나 또 이런 걸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열을 쭉 밑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제 순환이 열이 밑으로 쭉 퍼지면서 이제 잘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 정도에서 이제 크게 이제 한 3가지로 고름증 환자들 나눠볼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 하면 뭐 저도 평범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요두요법이 있어요. 요두요법. 요두요법은 뭐냐면 이런 요두제제가 따로 나오거든요. 잘 보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요두제가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학회장님이 하는 말이 우리 인체에는 2대의 난로가 있다고 그래요. 갑상선, 부신. 맞아요. 아주 절묘한 표현이죠. 갑상선과 부신에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면서 간과 근육 이런 데서 열이 아주 잘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저하증인 분들은 뭐 늘 춥잖아요. 뭐 신진대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밥맛도 없고 식욕도 없고 기운도 없고, 또 부신 또 너무 오래 이제 무리 오고 과로하고 막 잠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부신 기능이 다 이제 떨어져서 부신 피로 증후군 있는 사람들, 부신에서 제대로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체온증에 많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3가지 타입의 뭐 한방제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2대의 난로를 살려주는 이런 어떤 영양요법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요도요법에 대해서만 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요도하면은 우리가 흔히 다 잘 아시죠. 뭐 미역이나 다시마, 김 이런 데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걸 많이 먹은 편이었는데 요즘은 현대인은 요도 섭취량이 뚝 떨어져서 요도 함량이 우리 몸에서 검사해 보면 많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요도도 굉장히 부족한 요소 중에 영양소 중에 하나로 지금은 이제 많이 얘기들 해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 자료 굉장히 많거든요. 요도는 일단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연에서는요. 요도 이온하고 요도 분자하고 이렇게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도 이온은 주로 이제 우리가 먹으면 이제 이렇게 갑상선 쪽으로 많이 가고, 요도 분자는 유방이라든지 또 자궁, 전립선 이런 지방조직 쪽으로 많이 분포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일단 해조류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인스턴트 이런 걸 많이 먹으니까, 또 해조를 먹어도 이 해조류 안에 옛날만큼 요도가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대요. 바다도 오염되고 이래서. 또 3번째는 환경 호르몬, 또 환경 독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몸이 요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환경 독소를 예를 들면 우선 그 요도가 속해 있는 그 원소를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불소하고 염소하고 브롬, 요도 이런 거는 이제 할로겐족이라고 해서 이 집안 같은 족이라는 게 같은 집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성질을 이제 지닌 원소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게 있어요. 이 할로겐족 원소들은 다혈질 집안이에요. 얘들은 서로 자리싸움을 막 치고받고 잘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예를 들어 불소나 브롬이 들어온다든가 염소가 들어오면 요도가 빠져나가 버려요. 그 브롬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브롬에 대한 이제 어떤 독소를 보면, 브롬은 흔히 이제 새집증후군이나 또 세차 여러 가지 그 시트에서 나오는 냄새들 있죠. 그런데 이제 브롬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소는 이제 보통 충치 예방하려고 불소치약 같은 것도 쓰기도 하는데, 이 충치균이 치아라는 단단한 뼈를 갉아먹고 사는 균이니까 얼마나 독한 놈이에요. 근데 불소가 그 충치균을 죽일 정도니까 이 불소도 굉장히 독한 놈이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수영장이나 수돗물 소독하는 염소, 이것도 이제 같은 할로겐족인데 우리가 수영을 하면 그만큼 염소를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 불소, 염소, 뭐 브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 요도가 자꾸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현대인한테는 요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하루 필요량이 지금은 보통 한 14mg 정도 요구되는데요. 미역 한 그릇에 1.5mg 들어있다고 하니까 세 끼를 먹어도 뭐 4.5m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 요도가 부족하면 갑상선 비대증 있는 분들 있죠. 뭐 자궁에 또 혹이 생기는 거,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요도가 부족하면 이 갑상선에서 요도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게 스스로 커진대요. 그리고 유방도 요도 분자가 부족하면 그거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유방에 혹이 생기고 자꾸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자궁도 마찬가지, 전립선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기능의학 하시는 그 선생님들 중에는 그 유방 혹이라든지 뭐 자궁 혹, 뭐 전립선 쪽에 또 갑상선 비대증 이런 데다 요도를 고함량으로 투여를 해서 요도를 공급해 줌으로 해서 그 결절이나 혹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 그런 시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요도요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요도는 어쨌든 그런 그 환경 독소라든가 이런 것도 몰아내기도 하고,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이 갑상선과 갑상선 부신 두 대의 난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갑상선 난로를 갖다가 아주 정상으로 해주면 우리가 체온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도는 이제 이게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도 이온 형태하고 요도 분자 형태하고 자연에는 존재하는데 그 두 가지를 배합을 잘해서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이제 그 요도 이온하고 요도 분자, 요도 이온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갑상선 쪽으로 가고 요도 분자는 유방이나 이런 지방주 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잘 배합이 돼서 섭취를 해줘야 제대로 효과가 나오고, 또 갑상선 기능이 좋아지면 수족냉증도 없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또 이제 부신 기능을 살려주는 거에는 대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부신 삼총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제품을 먹는 건데, 오늘은 이제 우선 급하니까 우선 요거 하나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아드파워라고 하는 건데, 요것이 이제 부신 피로증후군에 먹는 삼총사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요거를 드시면 요게 이제 부신 그 호르몬을 잘 만들어주게 해주고 해서 또 부신 기능을 좋게 해주면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열이 좀 잘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겨울에 이제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체질에 따라서 이제 한방요법 좀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양요법은 아까 얘기한 이런 요드나 또 이런 아드파워 같은 이런 영양소 부신 살리는 거 이렇게 한번 드셔서 올겨울 좀 따뜻한 좀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